내 친구는 귀인 5번째 이야기. 제가 다니던 회사는 조그마한 의류업체였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대충 설명하면 외국에서 헐값에 수입해온 의류들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탈바꿈하여 다시 외국으로 역수출하는 곳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날 업신여긴 사촌 형부가 소개해줘서 그것도 꼴에 낙하산 취직을 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고 유명한 회사는 아니어도 고졸인 제게 퇴직금도 주고 계절 수입 일정을 제외하면 주 5일째 근무라서 갖출 건 다 갖춘 제겐 아주 귀하디 귀한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절 버린 회사 막말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를 고용한 것도 고맙고 원래 사회생활이 안 입고 온 거라 고작 이것도 못 참으면 앞으로 제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어 참고 계속 나갔지만 뭐 아니나 달라 끈질기게 기생하는 자만이 떵떵거리는 게 사회생활인데 말이죠. 우리 회사가 수입하는 과정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근데 김대리는 중국어를 좀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김대리 담당입니다. 전 원래 외국 나가고 그런 거 못했습니다. 2년차도 잘 나가지 못합니다. 주로 제 업무는 복사하거나 사무실에서 전화받고 잡일입니다. 올 여름 시즌 시작할 무렵 우리 회사는 4월부터 여름 준비를 합니다. 때는 3월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입버릇처럼 실장님한테 저도 외국 가보고 싶어요 라고 그냥 흘려 말했었습니다.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튀어나온 헛소리였죠. 그러고 일주일쯤 있다가 사장님이 김대리랑 이번에 중국을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여권은 있지? 라고 할 때 눈 튀어나오게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벌써 이 회사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전 이 주전맞은 주둥이로 근데 갑자기 왜 저를?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실장님이 사장님한테 말해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김대리가 추천해서 뭐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땐 뭣도 모르고 김대리한테 절까지 할 뻔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하트 뿅뿅 같은 상사가 굴러박혀 있나 싶었습니다. 잠시 잠깐이나마 김대리란 사람을 좋게 생각했던 제 뇌에 보톡스 맞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대리 추천으로 3월 말에 중국으로 떠납니다. 아직도 제 입을 뜯어버리고 싶은 한마디는 김대리님 고맙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이 인간과 악연을 맺는 발판이 됐습니다. 외국 나갈 땐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비행기 값과 숙소비는 지불해줍니다. 하지만 가이드비와 식비는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김대리가 중국어를 잘해서 가이드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 전 처음 가는 거니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뭐든 김대리가 알아서 척척하고 전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되는 거였습니다. 거기다 김대리가 밥값도 내주고 가끔씩 김대리가 힘들지? 이번엔 나 혼자 다녀올게 하고 혼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전 진짜 바보 같았습니다.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동안 외국에서 출장 다녀왔던 분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할 거 없이 편했습니다. 돌아오는 전날에 야시장에서 지인들의 기념품까지 살 여유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 뒤로 2차로 다시 중국 일정이 잡혔습니다. 김대리는 어김없이 저를 사장님께 추천했습니다. 전 또 좋다고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떠나기 3일 전에 귀인하고 남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야, 또 중국 간다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남인은 부러워 죽겠다고 쫑쫑거렸지만 귀인이 이번엔 가지마 라고 했습니다. 남인이 가지 말랬으면 저게 또 부러워서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요. 바로 직전에 제가 중국에 사온 기념품 귀신일이 있고 얼마 뒤였기 때문에 저에겐 귀인 능력이 200% 먹혀 있었습니다. 제가 왜?
라고 물었더니 귀인은 글쎄 가지마 이랬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엄마 아빠 말씀보다 귀인 말을 더 잘 듣는 애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전 그 중국 출장을 쿨하게 반납했습니다. 원래는 2인 1조나 3인 1조 시스템이지만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결제만 하고 화물 쪽 일밖에 없어서 김대리 혼자 중국으로 갔습니다. 2차 중국 일정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 시즌이 회사 생긴 이후 최대 이윤을 남겨서 끝까지 참여 못한 전 너무 부럽고 속상해서 귀인한테 술 먹고 추태까지 부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름 정리하다가 일이 터진 것입니다. 역시 귀인은 멀리 높이 보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김대리가 회사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거래처 사람하고 모의해서 한 벌당 1,500원씩을 더 붙인 것입니다. 시즌마다 수입해오는 한 아이템마다 수량이 몇백 벌인데 한 벌당 1,500씩 붙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심심해서 계산해보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추천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중국에서 김대리가 사준 밥을 고맙다고 웃으면서 처먹은 것입니다. 1차 일정 때는 샘플 보고 구두로 계약하는 거고 2차 일정 때가 아예 완부를 치르는 건데 제가 귀인 말 안 듣고 2차까지 동행했으면 능력 없는 저는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국밥 먹으면서 그것도 맛있다고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제 결백은 증명됐지만 사장이 이런 불순한 일에 본의 아니게 껴버린 능력 없는 신부를 끓인 저한테는 그만뒀으면 좋겠네. 이래서 전 1년가량 열심히 다닌 회사에 잘린 것입니다. 근데 더 열받는 건 김대리가 그동안 회사에 남긴 이윤이랑 이번 여름 시즌에 남긴 엄청난 이윤 때문에 사장이 김대리를 신고도 안하고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가로챈 돈만 돌려받고 자기 선에서 봐줬습니다. 그냥 갑자기 잘린 저만 회사 사람들한테 이상한 여자 됐고요. 정작 김대리는 멀쩡한 낯으로 계속 회사 다닙니다. 전 김대리 미끼였습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김대리를 죽여버리고 싶고 씹어먹고 싶고 저주하는지 이해하시나요? 김대리한테 정말 복수하고 싶어서 맨날 복수할 생각뿐입니다. 오죽하면 김대리를 광인네 스타렉스 뒤에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는 잔인한 꿈도 꿨습니다. 귀인은 이참에 저보고 다시 공부해서 대학 가라 합니다. 귀인 말대로 다 하고 싶은데 전 대학에 대자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제겐 대학은 공포스럽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김대리와 얽히고 설킨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김대리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더라면 이 정도로 증오하진 않았습니다. 전 사람 미워하고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김대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부셔버릴 거야. 그리고 위에 잠깐 말했던 중국 야시장 기념품 얘기 하겠습니다. 전 엄마, 아빠, 동생, 귀인, 남인, 광인에게 줄 기념품을 사야 했습니다. 마침 숙소에서 10분만 걸어가면 야시장이 있다고 숙소 주인 딸인 남분이가 알려줬습니다. 남분이는 조선족입니다. 전 혼자 다니는 거 싫어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중국에서 혼자 다니면 혹시 국제 미아라도 될성 싶어서 남분이를 미친듯이 꼬셨습니다. 남분아 같이 가자. 거기에서 일주일쯤 생활하는 동안 남분이는 제가 귀찮았을 텐데 제 꼬심에도 잘 넘어가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남분이 앞세워서 야시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남분아 진짜 여기 바퀴벌레도 튀겨 먹어? 라고 물으면 남분이는 먹을래? 또 남분아 저 꿀꿀이죠. 저건 도대체 뭐야? 라고 물으면 남분이는 먹을래?
라며 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배운 거는, 아, 여기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길에서 떡볶이 먹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먹는 거니까 제가 혐오 떨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지 였습니다. 그렇게 남분이랑 이거저거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진짜 이쁜 팔찌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남분아, 이거 봐, 엄청 이쁘다. 전 한 곳에서 몰아 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싹 다 샀습니다. 아빠 거는 돼지 모양하고 있는 재떨이, 엄마 거는 동그란 옥이 매달려 있는 줄목걸이, 동생 거는 끈을 엮은 팔찌, 귀인이랑 남인이랑 광인 거는 누구 거가 더 좋아 보이네, 차별하네라는 말 듣기 싫어서 딱 봐도 메이드 인 차이나스럽게 생긴 똑딱하고 잠글 수 있는 새로 된 팔찌를 샀습니다. 생김새는 비슷해도 무늬는 다 달랐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날 전 남분이를 올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에게 기념품 수여식을 마치고 광인이랑 남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광인이 제가 풀어놓은 기념품에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제일 먼저 지 맘에 드는 무늬를 골라 바로 지 팔목에 꼈습니다. 광인이 야, 이거 엄청 촌스럽다 라고 말했지만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귀인은? 이라고 묻자 남인이 아버지 지방 출장 가시는 거 따라가서 오늘 늦게 나올걸? 이랬습니다. 귀인에게 바로 제 따끈따끈한 기념품을 전해줄 수 없다는 아쉬움을 접어두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광인한테서 미친듯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너머 광인은 하고 미친듯이 우는 것입니다.